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와 킥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에 있는 내용들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도 참여 가능하시고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 투자자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 말 지나면 이제 11월 달이 들어오는데 이제 일정이랑 최근에 이제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위험 관련된 지표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디스클레이머고요. 요건 이제 일정인데 일정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업종의 쏠림 지표를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업종의 쏠림을 오실레이터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붉은색이 올라가면 시장이 어렵고 붉은색이 내려가면은 시장이 그래도 편합니다. 그럼 데이터상으로 과거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상단이 0.3 정도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최근에 이제 요게 이제 바닥 구간에 있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이제 현금을 좀 10에서 15% 정도는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0.15까지 찍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리고 과거의 어떤 패턴을 보게 되면 이게 한번 올라와서 한 0.25 이상까지 올라가는데 한 6거래일밖에 안 걸려요. 그럼 지금 0.15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이번 주 이제 28일부터 있는 이번 주 중으로 어쩌면 이제 0.3 정도까지 금방 도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위험은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붉은색이 위에서 꺾여서 내려갈 때는 그래도 주식이 할만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순환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오면은 시장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다리면 내 거가 올라가는 찬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색이 내려갈 때 이제 어떤 주식 전략이든 좀 잘 먹히는 시장이 오니까 11월 달부터는 좀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리스크 지표도 있겠죠. 지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피어 앤 그리드를 한국형으로 만들어서 이걸 약간 오실레이터로 만들어 본 건데 지금 코스닥의 경우에는 거의 전저점 부분까지 이제 파란색이 오실레이터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아직 덜 떨어졌는데 충분히 이제 바닥을 먼저 들어가는 게 이제 오실레이터니까 여기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니까 어느 정도 저는 바닥이 좀 진입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좀 진폭이 있을 수 있는데 바닥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22일에 이제 과매도가 나왔고 이 과매도 이후에 5거래일 안에 보통 이제 과매수가 터지면 나름 이제 바닥권을 통과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뭔가 시장이 바텀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한 번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정을 보고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봐야 되는데 이제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28일에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제 AI가 애플 온 디바이스가 이제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시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일에 이제 구글의 어떤 실적 발표. 실제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29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국 시장이 이제 30일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구글의 어떤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31일에 이제 컨콜을 합니다. 이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겠냐. 그러니까 반도체가 더 나빠지지 않느냐. 레거시는 재고가 조정이 됐느냐. 그 다음에 4분기 때 삼성전자의 어닝이 3분기에 혹시 이연시켜 놓은 손실을 해야 되는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삼성전자가 멀티플 PBR 1배 수준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이벤트가 하나 또 대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구글뿐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이 31일 날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런 기업들의 이제 실적 컨콜에서 AI가 정말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11월에 이제 들어가면은 현대로템이나 이런 쪽에서 폴란드 2차 계약이 또 기대를 되고 있고 애플의 어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애플이 이제 올해 온디바이스 AI 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이벤트가 있어요. 밸류업에 대한 지수 선물이
상장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인해서 뭔가 시장에 좀 유동성이 공급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기가 재밌게도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아까 반등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업종 쏠림 지수가 위에서 내려가는데 요 구간에 뭔가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게 유동성 공급되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 이벤트가 있어요.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요때 이제 뭔가 돈이 들어오는 어떤 이벤트들,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이벤트들, AI와 관련된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시장에서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우려해서 올라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28일, 29, 30, 31일, 11월 1일 요 구간에 매크로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삼성전자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컨콜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AI 시장에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느냐, 그런 컨콜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보시게 되면 29 지나서 이제 31일 날 가게 되면 요때 이제 뭐 고용임금이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물가가 이제 또 나옵니다.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나와요. 근데 물가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결국은 비노고용지수, 실업률, 이런 부분들을 아마 시장에서 더 많이 볼 것이고, 여기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11월 1일쯤에는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좀 피크아웃하는 모습, 단기적으로 좀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요때 당시 또 겹쳐져 있는 모멘텀들이 AI가 뭔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삼성전자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이벤트가 있느냐, 4분기에 손실 더 인식하는 거 있지 않냐, 이런 의심들을 좀 걷어내줘야겠죠. 10월 31일 날. 그리고 애플이나 이런 빅테크들 실적 발표하면서 향후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한국에서는 밸류업 지수 선물 상장하고, 그리고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개최하고, 그리고 주가를 좀 더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제가 봤을 때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단기간에 안도렐리가 나오겠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고 해서 이미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당장의 트럼프가 뭔가 막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깽판 넣는 정책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마 단기 랠리가 반등하고,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이 이제 있으면서 이 연준의 금리 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돈이 이제 계속 금리가 그래도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엿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진정이 되면 이제 실적 발표 중에서 국내에서 이제 유동성 공급 컨셉 중에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도 좀 실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실적 발표가 15일까지 쭉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내년에 2025년도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5년도에 어떤 꿈을 가진 종목군들이 움직일지,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어떤 그런 구간에서, 그리고 매크로 지표 발표하고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어떤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끝나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딱 끝나면 이제는 시장에서는 수출 데이터를 주목을 하던가, 또는 어떤 2025년도에 꿈을 가지게 해주는 어떤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월 15일 이후에는 2025년도를 보고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뭐 주가 움직임이나 또는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서 2025년도에 포트폴리오를 대응해야 될 것이고, 뭐 하나 더 기대를 한다면 11월 15일 전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관련된 선거 공판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후로 해서 금투세도 방향이 나오게 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불확실한 이벤트들을 맞이하고 그 불확실한 이벤트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더 나빠지지 않지 않겠냐. 물론 이런 이벤트가 있기 전에 이런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구간이었다면 제가 봤을 때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지금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어느 정도 위에서 피크아웃하고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고, 나름 이제 저점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봤을 때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냐. 그래서 바닥을 찍고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